매일 10시 나오세요. 바쁘다. 자, 다들 방학이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절반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부지런히 살아봅시다. 일반적으로 중간고사는 많이 나오면 지금 우리가 한대, 즉, 이 극대극소까지가 중간고사고요. 조금 나오면 접선회가 방정식까지예요. 옛날에 진짜 조금 내서 영석고등학교에서 미분계수와 도함수까지만 낸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 한 번 말고는 그렇게 낸 적이 없어요. 그때 선생님이 왜 갑자기 미쳐 날뛰었는지 모르겠어. 그냥 가끔 그런 때가 있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 맞지? 그런 적이 있어요. 갑자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는 그런 적이 없어서 그냥 다들 도함수 활용까지가 시험 범위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기말고사 파트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기말고사예요. 여기서 중간고사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벌써 우리가 절반 넘게 이제 진도 나왔다는 거죠.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수라는 것을 배운 다음에 그럼 이 함수를 조금 더 분석하기 위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수학 1에서도 지수로그 함수 배우고 그거에 대한 방정식, 부등식, 삼각함수 다루고 방정식, 부등식 다루었죠. 삼각함수 3차, 4차 함수 배웠으니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3차 부등식, 4차 부등식을 다룰 건데 왜 함수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을 다루냐? 간단해요. 우리가 얘네를 뭐로 풀 거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거니까 함수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다? 교점의 x 좌표를 묻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고 부등식이라는 것은 그래프 간의 위치 관계를 묻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두 아니면 셋의 그래프를 보면서 위치 관계 및 교점을 다루는 거다라고만 판단해 주면 됩니다. 결국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요. 이미 부등식은 일부분 다루었어요. 어디에서 다루었냐면 우리가 아까 극대극소 다룰 때 이거 다룬 적 있죠? 이게 뭐 F'이고 이게 뭐 G'이다 라고 하면 뭐라 했어? F'이 G'보다 큰 게 언제냐? 이거 했잖아. 이미 했다고 맞지? 이미 어떻게 다루었어? F'이 G'보다 큰 건 F'이 G'보다 위에 있는 부분 요거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나는 교점이랑 교점 찾고서는 물론 교재에서는 여기에 알파벳 써준 다음에 뭐부터 뭐까지다 라고 찾으라고 한 거지만 만약에 그냥 이것만 구하라고 해도 우리는 이거 교점 찾고 그 사이라고 말하면 되겠구나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의 풀이는 다음과 같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건 좀 번거롭거든? 그래서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상수항 빼고 나머지를 이항시켜서 비교할 겁니다. 부등식을 볼 때는 상수항만 놔두고 나머지를 이항시켜서 그래프 간의 위치 관계를 볼 거예요. 방정식 같은 경우는 교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점, 그래프 간의 교점을 구할 건데 이것도 함수 간의 관계를 구하면 귀찮아질 때가 있어서 우리가 가로선과 다른 곡선과의 위치 관계로 볼 겁니다. 뭔 말이냐? 예를 들어볼게요. 뭐가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런 이 3차 방정식이 있다고 할게요. 얘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이걸 방정식을 풀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 그냥 조립제법 하면 되죠. 뭘로 조립제법 될 것 같아요? 조립제법 하는 그 수가 뭐지? 뭐가 후보야?
그렇죠. 얘의 약수.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조립제법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또 뭐로 돼요? 2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뭐 인수분해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많이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이거 사실 수학 상이잖아, 그치? 그럼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바꾸냐? 근이 두 개가 되도록 해달라. 이거 지금 근 몇 개예요? 두 개죠? 근 두 개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중근이 뜬다는 거네. 그치? 중근 뜨는 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판별식 써?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어디 3차 함수에서 판별식이야? 3차 함수에서는 판별식 같은 거 쓰지 않아요.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해? 차식인데. I'm sorry. 괜히 윽박 질렀네. 미안하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때 아까 말했다시피 얘에 대해서 문제를 보는 건 간단치 않아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두 개로 나누어서 볼 거예요. 얘는 이렇게 생긴 함수이고요.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상수함수, 가로선입니다. 가로선과의 위치 관계로 볼 거예요. 자, 얘는 고정되어 있죠. 문제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내가 확실하게 그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라서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2와 1, 마이너스 2를 찍는 그래프가 돼요. 이때 K라는 애는 움직이는 애죠. 자, 움직이는 거야. 근데 교점이 몇 개가 되길 바라야 돼. 근이 두 개가 된다는 거. 근은 뭐로 보기로 했으니까 교점의 x좌표로 본다 했으니까 교점이 두 개가 되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K가 어디에서 멈추면 돼요? 멈춰. 이렇게 그렇죠. 여기 뭐라고? 그렇죠. 2에서 멈춰야 되는 거죠. K는 y좌표니까. 맞아요. 또 마이너스 2에서 멈추면 된다. 그래서 얘가 근이 두 개라는 말은 K가 2이거나 마이너스 2다. 이러한 그래프를 확인해주면 된다는 거죠. 방정식이지만 우리가 문제는 정작 어떻게 푼다? 그래프로 푼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위해서 앞 단원에서 그래프를 주구장창 그렸던 겁니다. 얘네들을 위해서. 이해가요? 교재에서는 이와 같이 설명하지를 않고 뭐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다. 뭐 극대와 극소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나는 오로지 이것만 이용해서 문제 풀 겁니다. 가로선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뭐 교재에 있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익혀줘도 괜찮은데 거듭 말하자면 나는 방정식을 교점의 x좌표로 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로선과의 교점으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는 가나요? 방정식의 근이 교점, 그래프의 교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상부터 계속 주장했던 거죠. 수학상, 수학1, 수학2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넘어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던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요. 그때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치 않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젠 아니에요. 진짜 중요해집니다. 정말 그래프를 못 그리고 그 교점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 푸는 속도나 그 난이도가 좀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많이 그려보고요. 이런 것도 많이 확인하길 바랍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죠. 652번부터 쭉 풀겠습니다. 개념이라고 할 게 딱히 없어요. 어차피 그래프만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계속 그리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 겁니다. 65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f-x는 마이너스 fx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맞아요. 원점 대칭 다른 말로 기함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점 대칭 또는 기함수라는 함수는 어떤 성질을 예를 들어 누가 있어요? 사인, 탄젠트,
y는 mx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리함수까지도.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다항함수잖아. fx가 맞지? 다항함수에서 원점 대칭 홀수 차항만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홀수 차항만 존재하는 게 미안해요. 기함수, 원점 대칭이래. 그럼 짝수 차항만 존재하는 건 뭐라고 하겠어요? 뭐? 그쵸. 우함수고 다른 말로 뭐? y축 대칭이다. 예를 들어 y는 x제곱 이런 거. 맞죠? 비교해 주기 바랍니다. 자, 기함수인데 야 봐봐. 3차 함수야. 3차 함수인데 기함수야? 그럼 그래프 뭐예요? 얘입니다. 이게 3차 함수인 기함수예요. 그쵸?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그래프 뭐 하래? 나에서 절대값 하래요. 절대값 하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접히죠. 얘와 교점이 4개가 되는 점이 있답니다. 서로 다른 4식을 한대요. 누가? y는 2라는 애가 서로 다른 4시근을 갖춘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내가 찾고 싶은 게 뭐야? fx. 맞아요? 네. 자, 보세요.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풀 겁니다. 식을 쓰는데 우리가 비율 관계를 사용했다고 했던 게 이런 데서 등장해요. 자,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알파죠. 2대 1 비율 관계에 의해서 얘가 뭐예요? 네, 2알파가 됩니다. 2대 1이라서 여기가 2알파니까 여기가 알파가 돼서 알파에서 알파에 더한 2알파가 돼요. 자, 그럼 이걸로 fx 식을 어떻게 쓰겠다고? 아, 너 얘 왜 갑자기 이래? 이걸로 fx 식을 어떻게 쓰겠다 했어요? 아, 지금 흰색만 보세요. 흰색만. 흰색 보면 이렇게 해서 접하고 내려갔다가 여기 오는 거죠. 접하는 건 완전 제곱식. 지나는 건 인수. 최고차 한계수 1. 얘가 fx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럼 문제에서 제시된 힌트를 써먹어서 알파를 구해야 돼요.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알파를 대입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왜냐면 이건 접혀서 2가 된 거잖아. 그럼 원래 마이너스 2였을 거 아니야. 그쵸? 그걸 활용합니다. 마이너스 알파를, 다시 알파를 대입해요. 그럼 얼마다? 알파 대입하면 얼마예요?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알파 제곱 더하기 2. 그래서 알파는 얼마? 1이 됩니다. 그쵸? 공간이 좀 협소해서 다시 여기 옆에다 쓸게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더하기 2. 여기다 뭐 대입해달래요? 2 대입하면 네, 2입니다. 오케이? 자, 처음이니까 자세하게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이게 해설지를 기준으로 하면 아마 이렇게 풀이할 겁니다. f-x는 fx라는 것은 여러분이 원점 대칭이라는 걸 알아서 기함수라는 걸 알아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면 젠장, 최고차항계수 1이죠. 자, 얘를 기준으로 f-x를 씁니다.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마이너스 cx 더하기 d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f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bx 제곱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d죠. 이 둘이 같은 거라서 b랑 d가 0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fx는 x 세제곱 플러스 cx가 되는데 기함수라고 했으므로 f'cx는 3x 다시 더하기 c가 0이 되죠.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값은 얼마?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잠깐만 이게 아니죠?
넘어가서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3분의 C 콤마가 되고 여기는 루트 3분의 C 콤마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 쓰는 거야? 반대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맞아요? 자,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C를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돼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C의 세제곱 더하기 C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C는 2가 돼서 얘 C가 0보다 작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세제곱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C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분의 C 플러스 되죠? 마이너스 C 루트 마이너스 3분의 C가 2가 되고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C 루트 마이너스 3분의 C가 2가 돼서 착착 지우면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그러니까 C가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3인가요? 네. 그래서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고 f에다 2 대입하면요 8 마이너스 6이라서 2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원본 풀이일 겁니다. 알았죠? 그래프 없이 문제 풀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프 EC 문제 풀면 이렇게 푸는 거고요. 알았죠? 이해 가요? 질문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물론 얘와 얘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풀이도 있습니다.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풀이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만 더 소개할게요.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풀이는 이 기함수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어중간하게 일단 그려놓고 진행을 합니다. 자, 어떻게 진행을 하냐? 여기를 알파라고 두고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둘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은 식을 이렇게 씁니다. f'x가 최고차는 개수가 3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했으면 너무 급발진한 거죠. 근을 알고 있으니까 맞죠?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 이렇게 돼요. 이게 f'x. 그럼 fx는 어떻게 돼요? 얘를 뒤집는 거잖아요. 다시 얘를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x가 되고요. 그쵸? 대칭성을 이용한 식인 거예요. 이미 대칭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이와 같이 푼 겁니다. 상수항은 없다라고 했죠. 우리가 왜냐면 원점 대칭, 기함수라는 건 홀수차항만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짝수차항에 속하는 상수항도 없어요. 상수항 있으면 그거 기함수 아닙니다. 원점 대칭 안 돼요. 알았죠? 자,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뭘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했더니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죠. 맞죠?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접어서 똑같은 거니까. 그치? 그럼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3알파 세제곱 즉 2알파 세제곱이 2라서 알파가 1이 되고요. 그걸 다시 이제 적용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그 다음 대입하면 돼요. 이 정도만 해도 그렇게 길지 않죠. 대신 뭘 써야 돼요? 대칭성이란 걸 어쨌든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풀이 과정을 줄일 수 있어요. 알았죠?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세 가지 풀이가 있어요. 하나, 이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요. 그러니까 그지 같아 보이죠? 웬만하면 하지 마요. 예.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대칭성을 반영한 풀이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지수를 줄이기 위해 도함수에서부터 거꾸로 시작하는 게 생각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 값을 알고 있잖아. 그 값을 갖는 x를 알고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식을 작성하는 게 낫습니다. 저기 x 세제곱 플러스 저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가장 안 좋아요. 맞죠? 가장 안 좋아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아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나 웬만하면 여기 있던 풀이로 진행을 할 건데 웬만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런 류의 문제 풀이를 해줄 테니까 말해요.
말해. 그래야지 내가 설명을 할 거 아니야. 네가 이해가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65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문제에서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k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두 개의 음근을 갖도록 해달라 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말하겠다고? 나는 가로선과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에서 k만 빼고 싹 다 이항시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2x는 k가 됩니다. 난 이제 얘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알았죠? 자, 얘 그래프를 그리려면 무슨 짓을 해야 돼요? 미분이요. 그쵸?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이 생겼나요? 그쵸? 4x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즉 4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마이너스 1과 3 어때요? 이쁘네? 그러면 그래프도 이쁘게 그려질 건데 중요한 건 그래프를 극값을 기준으로 그릴 때 절편은 찍어주는 게 좋거든? 네, 0,0 지납니다. 여기 지나도록 그릴 거예요. 자, 근데 간격이 이쁘면 이쁘다 했죠? 반드시 네, 2,0도 지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은 두 개의 양근과 두 개의 음근, 그러니까 x 좌표, 교점의 x 좌표가 두 개는 마이너스고 두 개는 플러스이길 봐라. 그럼 어떻게 그려주면 돼요? 여기지. 두 개 마이너스, 두 개 플러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0이 여기 있잖아. 그쵸? 이렇게 하면 플러스가 3개, 마이너스 하나잖아. 그럼 안 되죠?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 있도록 하려면 이 k가 이 0보다는 아래에 있고 얘 누구야? 극소값을 구해줘야겠네. 그래서 극소값만 구해주면 됩니다. 극대값 따위는 이 문제에서는 필요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얼마죠? 1, 4, 5, 3, 마구. 그래서 k는 마이너스 9와 0 사이가 됩니다. 둘 빼달래요. 9. 질문 있어요?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알았죠? 함수 그래프 그리고 가로선과의 관계로 다룰 겁니다.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요. 자, 664번. 슉슉 나가보죠. 얘가 극값을 갖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f'x가 근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이 몇 개 존재한다는 거예요? 2개. 왜냐면 3차 함수는 얘 아니면 얘라 했어요. 근은 2개이어야지만 극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f'x라는 걸 내가 써보면 2x 제곱 마이너스 2a예요. 이거는 0의 근이 2개여야 됩니다. 즉 a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 fx는 0에 오직 한 개의 시근을 가는데요. fx는 0.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3분의 2x 세제곱 마이너스 2ax는 마이너스 2a 이거의 근이 몇 개라는 거예요? 한 개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기분 나빠. 자, 얘를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미분은 이미 했죠? 극값은 어디에서 생겨요? 기분 나쁘지만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에 생깁니다. 자, 아까 이미 그렸어요. 뭐라고 그렸냐면 이렇게 홀수차항만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기함수. 그쵸? 기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렇죠. 아까랑 비슷한 그림이죠. 근데 여기 값이 루트 a일 거고요. 왜냐면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루트 a일 거예요. 그쵸?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마이너스 2a라는 걸 선을 그렸는데 지금 a가 이미 0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죠? 그럼
그럼 마이너스 2a는 당연히 어디에요?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뭐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랑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죠. 오케이? 즉 f에다가 루트 a를 대입한 값이 마이너스 2a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을 그림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루트 a를 대입하죠. 어디에다가?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은 3분의 2a 루트 a 마이너스 2a 루트 a는 마이너스 3분의 4a 루트 a가 마이너스 2a보다 크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은 어차피 a는 0보다 크니까 부등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지워도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루트 a가 뭐보다 작다? 2분의 3보다 작다가 됩니다. 왜냐면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만 해주면 된다? 양변에 제곱만 해주면 a라는 게 4분의 9보다 작고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답이 돼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일단 그 값을 갖는다 했으니까 a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승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x제곱은 a에 근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a가 0보다 크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얘의 근이 한 개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가로선과 함수와의 교점의 개수를 보자 했기 때문에 얘의 그래프만 먼저 그립니다. 기함수라서 좀 깔끔하게 그려지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a와의 교점이 하나만 있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파란색처럼 이거보다 얘 근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걸 대입한 값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식을 구성하는 거죠. 질문 있어요? 없어요. 넘어가요. 오늘은 하루 종일 그래프만 그립니다. 좀 이따가는 좀 덜 그릴 거예요. 668번. 자, y는 x 세제곱 더하기 7과 y는 3x 더하기 k가 한 점에서 만나고 다른 한 점에서 접하도록 해달래요. 그럼 얘가 이거의 접선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딴 짓 하지 않겠다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가로선과 그렇지 않은 곡선입니다. 또 나왔죠? 기함수? 맞죠? 어차피 우리가 상수항을 이항할 거라서 웬만하면 기함수 떠요. 3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요. 미분하면 얼마예요? 3x제곱 빼기 3이라서 1과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갖죠. 여기까지 오케이. 내가 원하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접하도록 해달래요. 누구야? 얘가 k-7인가 보네. 아니면 얘인가 보네요. 맞죠? 이해 가요?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대입하라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고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즉 k-7은 2이거나 마이너스 2. 즉 k는 9이거나 5가 됩니다. 양상이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가로선이 움직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쵸? 얘가 움직이면서 하나에서 접하고 지나도록 한다.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접한다라는 건 중근 갖는다는 거라서 얘와 얘와의 관계가 바뀌어서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같은 방정식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중근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를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봤다면 당연히 이 3x 더하기 k가 얘한테 접하는 거네. 즉 3x x세제곱 더하기 7의 접선이 3x 더하기 k가 되는 거 찾는 건가 보다 라고 해주면 돼요. 근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가로선과의 개수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671번. 0,k에서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5x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곡선 밖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뭐로 확인하자 했냐면 접점의 개수로 확인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로 확인하자. 그럼 접점의 개수라는 건 뭐야? 사실 근이에요. 근의 개수로 보는 겁니다. 자, 무슨 근이냐면 얘의 접선의 방정식 일단 쓰자. 어떻게? 접점을 가정해서 기울기 접점 얘가 뭐라고? 0,k를 지난다 했죠. 0,k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k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이 됩니다. 자, 얘가 된대. 근데 그러니까 뭐야?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가, 즉 근의 개수가 nk라고 했는데요. 이거의 근의 개수가 nk. 그러니까 뭔 말이야? nk라는 말의 의미는 k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6t 제곱은 어때요? 움직이지 않죠? 맞아요? 얘 그래프를 그리도록 합시다. 최고 차이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3과 0을 기준으로 생기고 미분했을 때 0 되는 값은 2라서 2를 대입하면 얼마니? 16, 24, 8이 됩니다. 자, K를 움직입시다. K. 자, N1은 뭐예요? N1은 이것과 1과의 교점의 개수예요. 몇 개예요? 3. N2는 2와의 교점의 개수예요. 몇 개예요? 야, 누구까지 3이야? 그쵸, 7까지 3이죠. 8이면 교점 몇 개예요? 둘이죠. 9는 1개, 10은 네, 이거 더하면 됩니다. 시그마는 더하란 이야기죠. 그래요? 3이 몇 개 있다고? 7개. 2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그럼 얼마냐? 25. 똑같죠? 하는 게 똑같아. 맞죠? 방정식은 어차피 난 지금 5개의 유형 전부 다 그래프와 교점으로만 구했습니다. 그쵸? 이게 메인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메인 아이디어로 삼자, 이거를. 자, 여기까지가 방정식. 여기까지가 방정식. 접선의 개수 묻는 문제들을 접점의 개수라고 이해해 주는 게 좀 중요해요. 보통 이 문제를 해석 못하는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이거를 인식 못해서 틀리는 게 이제 거의 다예요. 이걸 알면서 틀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674번. 부등식에서는 어떻게 다루냐? 한번 볼게요. 천천히. x가 2와 4 사이에서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k가 x제곱 더하기 4x보다 작다. 이게 요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도록 해달래요. 뭐 하는 거야? 그래프 그려달라고, 이것도. 그럼 어떻게 해요? k만 넘기고 나머지 다 이항합니다. 그럼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k보다 작은 거예요. 어디에서? 2와 4 사이에서.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예, 그래프를 또 그릴게요. 기분 나쁘죠? 미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수분해 깔끔하게 안 되잖아. 그치? 미분을 해요.
3, 1, 2, 2, 뿔 말아서 x가 마이너스 2와 3분의 2에서 극값에 같습니다. 그쵸? 그럼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요. 마이너스 2, 3분의 2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얘 0,0 지나죠. 0은 3분의 2에서 가까워요? 마이너스 2에서 가까워요? 3분의 2요. 그쵸? 여기에 0,0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원하는 건 2부터 4까지죠. 사실 이쪽은 관심이 없어. x가 뭐야? 2부터 4까지잖아. 그래서 2를 대입합니다. 2 대입하면 얼마예요? 8, 8, 8, 2,8. 4 대입하면 얼마예요? 64, 80, 64, 32, 96, 빼기 16, 80. 여기가 마이너스 k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쵸? 그럼 마이너스 k는 어때요? 이렇게 있으면 되죠? 마이너스 k는 80보다 이상이다. 즉 k는 마이너스 80 이하다. 등호가 왜 붙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붙냐면 얘한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앞으로 헷갈릴 겁니다. 얘한테 등호가 없죠. 그러니까 4에서 F4가 마이너스 K여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어차피 4는 안 대입할 거거든. 4보다 작다잖아. 그러니까 4는 어차피 내가 이 초록색에는 4가 없어요. 초록색은 2와 4가 동그라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를 대입해도 마이너스 K여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최대값이니까 마이너스 80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리고 부등식인데 어떤 범위를 제한해 줬으므로 그 범위에 해당하는 걸 확인해 준 다음에 가로선과의 위치 관계를 다룬 거예요. 질문 있나요? 부등식까지만 하고 딱 쉬면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 나가요? 원래 나의 계획은 도함수의 활용 3이었는데 지금부터 이게 도함수 활용 3이잖아. 네. 근데 지금 언짢아졌어. 농담이고요. 그냥 도함수 활용 3까지만 나갈 겁니다. 왜냐면 이제 소단원 3개 남는데 그 3개는 뭐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여유롭게 끝나겠죠. 다 그 뒤 파트들은 그 유형이 그렇게 다 많지 않아요. 다 뭐 11개, 16개, 14개 이것만 19개 막 이러는 거지. 얘보다 양이 다 적어서 네, 하루에 하나씩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험 보면 된다는 거죠. 말했죠, 근데 지난 시간에 다음 시간에 시험 본다고. 그렇죠? 근데 보지 말까도 생각 들기도 하고. 고민이다. 고민이야. 보지 말까 그냥. 왜요? 그냥 차라리 빨리 그냥 복습을 해버릴까 생각도 하고 있어. 앞에 거를 복습을 한번 다 같이 할까 하고서. 고민 중입니다. 뭐 오늘 끝나기 전에 말해줄게요. 약 6, 7, 8. 자, 어느 운송회사가 일정한 무게의 물품을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X일 때, 그래서 X킬로미터가 이게 정해졌을 때 드는 비용, 내 돈,
내 돈이 180x 더하기 4,500원 이래요. 근데 배달 요금으로 받는데 네 돈 2x 세제곱 3x 제곱 더하기 a래. 그러면은 고객님, 그래 맞아, 고객 돈. 내가 돈을 얼마 받아야지 손해를 안 봐?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돈을 얼마 받아야 돼? 그치, 내가 뭐? 야, 고객 돈보다 많이 내면 그거야말로 패가망신 아니니? 이게 180x 더하기 4,500보다 뭐라고? 이상이라는 거죠. 이러면 손해를 안 보죠. 그래도 망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손해 보지 않으려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니야. 돈을 벌려고 장사하는 거지. 그치?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이 하루를 일해서 벌 돈이 있잖아. 그걸 안 벌면 어떻게 돼? 전기세를 못 내. 그쵸? 세금을 못 낸다고.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쵸? 우리가 뭐 수지타산에 맞춰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원하는 것은 그럼 뭐예요? A가 이상이다. 뭐 이상?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라니 180x 플러스 4,500 미분합시다. 그래프 그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냥 한번 해보려고. 이거 아예 없는 것만 하다가 또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있어도 혼란스럽지 않을까 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미분합니다. 6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80. 이 0 되는 거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지금 미분한 거야? 미분한 이유가 뭐야? 그래프 그리려고. 알았죠? 그래프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서? 극값이 필요해서 그래서 미분하는 거예요. 알았죠? 미분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6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0은 0이므로 x가 뭐야? 마이너스 6 또는 5가 되죠. 자,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얘가 아까부터 좀 뭔가 문제가 일으키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자, 그때 지금 최고 상위수가 마이너스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마이너스 6과 5를 기준으로 5를 대입하면 얼마예요? 안 돼. 마이너스 250, 마이너스 50, 150, 플러스 9,000, 900, 4,500, 마이너스 400, 5,000, 그럴 리가 없는데? 잠시만. 25, 3, 75죠? 150이 아니라. 네. 325. 그러면은 575죠. 그래서 얼마예요? 4,500에다 575 더하면 5,075죠. A는 뭐여야 돼요? 이렇게 있는 거죠? A가 이거보다 이상이잖아. 그치? A는 5,075 이상. 이렇게 됩니다. 최소값이니까 5,075. 이해가요? 미분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프 그리려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여러분들도 방향성이 잡혀요. 그래프 그려서 A보다 아래에 있도록, A를 내가 그리는 그래프보다 위에 있도록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을 고를까요? 681번 보도록 하죠. x 4제곱 더하기 4ax제곱 마이너스 4에 2a 더하기 1 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래요. 그렇구나. 뭔 말이지? 그래프를 그립시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미분을 하죠. 얘는 좀 언짢은 게 뭐예요? a가 상수항에 있는 게 아니야. 그쵸? 그럴 때 어떻게 다루는지 보죠. 4x 세제곱 더하기 8ax 마이너스 뭐야? 이거 a가 그쵸? 여기 껴있다는 게 문제였죠.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 이게 됩니다. 미분한 이유는 뭐예요? 극값 찾으려고. 이거 인수분해가 돼요? 되게 깔끔하게 되네. 맞지? 어떻게?
1, 이거 4로 나눌게요. 0,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그래서 뭘로 인수분해가 돼요? 1로. 그러면 인수분해가 얘가 0 되는 거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 판별식 0보다 작습니다. 왜냐면 2a 플러스 1이 양수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거 판별식 쓰면 1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가 돼서 무조건 0보다 작아요. 그래서 그는 예뿐입니다. 아, 이거 4차함수 이렇게 생긴 애네. 그럼 여기에서 1에서의 극소값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게 0 이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1 대입하면 얼마죠?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얘가 뭐라고? 0 이상이다. a가 5 이상이거나 a가 마이너스 1 이하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최소값, 양수의 최소값이므로 5가 됩니다. 결국 그래프에 이 최소값이 극소값이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계산해주면 됐다. 아, 그리고 여기서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네요. 아, 이거 마이너스 6이 여기 있고 맞지? 그럼 최대값이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이건 왜 무시했어요? 이 부등식이나 방정식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아이디어인데 거리, 시간은 무조건 0 이상입니다. 마이너스 5km 이런 건 없어요. 즉 x가 0보다 작은 단위는 무시합니다. 다 무시해요. 시간과 거리에 한해서는 다 무시하는 단위입니다. 알았죠? 마지막 686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 할 수 있겠죠? 그 뒤 내용들은 또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서. 파이팅, 파이팅. 자, 원하는 것은 fx라는 애가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것과 gx라는 게 2x 제곱 더하기 n이라는 건데 내가 원하는 게 fx가 12x 더하기 k보다 2하고 gx가 12x 더하기 k 이상이 되도록 하는 정수 k가 5개래. 이게 뭔 소리야? 아, 뭔가 이 곡선과 곡선 사이에 있는 이 기울어진 직선이 5개 그려질 수 있나 봐. 맞죠?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바꿉니다. 12x를 넘겨요. 그러면 가로선이 이 곡선과 이 곡선 사이에 있는 겁니다. 4차 함수 그래프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그 사이에 k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확인하는 k는 뭐랑 뭐 사이인 거예요?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있는 거겠죠. 판단돼요? 맞아요. 그래서 얘의 그래프와 얘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는 0. 마이너스 2로 일단 숫자만 좀 줄여주면 방정식이라서 우리가 방정식이라서 이런 짓 해도 되는 거죠. 자, 조립제법 합니다. 어떻게 조립제법 돼요? 뭘로 될 것 같아요? 이거 뭐로 되냐? 그쵸, 마이너스 1이죠. 뭐라고 쓰는 거야? 자, 그 다음 얘 뭘로 인수분해돼요? 그쵸, 안 되죠. 사차함수 떴을 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인수분해 안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최대값 보기 편하라고. 한 변씩 하면 25 마이너스
48이라서 0보다 작죠. 이건 근 없어요. 얘만 답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 10, 12, 0 이렇게 됩니다. 길어. 길다 길어. 자, 다른 애 또 누구예요? 제 4x 마이너스야. 2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얘는 내가 굳이 미분해서 그래프 그려야 되니? 아니죠. 저거 미분해서 그래프 그리면 좀 자존심 상하지 우리. 2차 함수잖아. 그쵸? 축이 3이고요. 3, 얼마야? 표준형으로 바꾸면 하하. n-18이 됩니다. 그쵸? 이렇게 슝. 자, 근데 여기 있는 k가 5개 있대. 잠깐만. 이 말이 안 되는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 10, 12. 그쵸. 미안합니다.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데. 그쵸. 잘못 대입했습니다. 0이 아니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8. 8.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사이에 있는 누가 y는 k라는 애가 뭐예요? 5개 있대요. 8과 여기 사이에 있는데 8부터 5개잖아. 그럼 누구야? 얘가 마지막이죠. 얘가 마지막이라는 건 얘가 n-18이라는 거죠. 그래요? 왜냐면 요 사이에만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n은 얼마? 30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프 그려서 쟤랑 쟤 사이에 있다라고 접근했던 거예요. 10분 쉬었다 하죠. 결국 이 그래프 그리는 게 많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그리세요.